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또 아주 날씨가 궂은 날씨에 궂은 날씨인데요. 이렇게 또 하루가 가네요. 오늘 또 이렇게 해서 또 김은상TV의 김은상입니다. 오늘은 참 뉴스거리가 많습니다. 오늘은 저쪽 국힘당이 한동훈이가 압승을 했지요. 참 안 됐다, 안 됐어. 원희룡이를 밀던 저기 전광훈이, 신혜식이, 고성국이, 이봉규 이런 애들 참 안 됐다. 어떡하냐? 한동훈이가 65% 이상으로 당선됐으니 대표로 참 안 됐어. 한동훈이한테 그렇게 좌파라고 그랬었더니 좌파가 됐네. 어떻게 그래? 제가 오늘은 좀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정치를 한다는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될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사람이지요. 대통령을 하려면 뭔가 머리도 그렇고 또 마음도 그렇고 대통령을 할 만한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대통령을 하다 보니까 참 이거 제가 제가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했던 말을 하겠습니다. 대통령 5년이 겁이 없습니다. 5년짜리 정권이 겁이 없다고. 그대로 그 말이 그대로 부메랑이 돼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가슴에 꽂히고 있습니다. 그 말을 보수층에는요, 소위 보수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말을 함부로 막 해버려요. 그냥 자기한테 그 말이 언젠가 꽂힐 거라 이런 생각도 안 하고, 또 자기가 지나온 날 뭐 생각한 거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아무리 말이라도 막 던지고 봅니다. 아무 말이나 던지고 봐요. 그냥 막. 참 5년짜리 정부가 겁이 없다고 그랬지요. 지금요, 윤 대통령 이제 3년이 안 남았어요. 2년하고 8개월 남았나요? 겁이 없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보수층에서 정권 잡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가 그 말로를 한번 보세요. 초대 대통령 이승만, 보수층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어떻게 됐어요? 미국으로 쫓겨갔다 죽어서 왔지요? 죽어서 왔어요. 저 장님 모시는 거 봤어요. 죽어서 왔습니다. 미국으로 쫓겨갔다 4.19 혁명에. 그것도 미군이 그때 하지 장군인가요? 누가 비행기를 한 대 내줘가지고 그 비행기 타고 도망갔지요. 그때가 죽어가지고 왔어요. 자, 그렇게 됐고, 두 번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어떻게 됐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말로가 그렇게 됐죠? 이건 뭐 우리가 손댄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자, 그리고 그 뒤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말로가 비참했지요? 아주 비참했어. 아주 비참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노태우도 마찬가지. 영창 갔다 오고 전두환이랑 같이 그랬잖아요.
근데 김영삼이 하나만 무난했지. 김영삼이 하나만. 김영삼이 하나만 무난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우리 진보 측에 있다가 그쪽 가서 대통령 되는 바람에 무난한 거지. 그렇게 큰 잘못한 거예요. 자기 김현철이가 돈에 해먹은 거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들 김현철이가 진역 갔다 오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 무난했지요. 그 뒤로 어땠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진역 갔다 오고 박근혜 대통령 진역 갔다 오고 다 그 모양이에요. 다. 네? 90%가. 그러면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 검사서부터 대통령까지 그 밑에 있던 사람들 도대체 배운 사람들인데 생각을 못합니다. 생각을. 우리 정권이 우리 보수층 정권이 말로가 어떠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야. 지금 3년도 안 남았어요. 3년도 안 남았습니다. 에? 아이고 참말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다 찍어준 거야. 한동훈이. 그래서 그 정권들이 어땠어요? 맨 아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아는 거란 그저 종북 세력밖에 더 있었어요? 종북 세력.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종북 세력. 자, 지금서부터 거의 한 40년 가까이 됐는데요. 88 올림픽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세계는 하나라는 노래가요. 아주 대히트를 했습니다. 세계는 하나로. 세계는 하나. 그래가지고 어떤 이데올로기 사상 이런 게 많이 무너졌어요. 이데올로기 사상이. 그래가지고 서로 돕고 사는 세상이야. 저 북한은 북한대로 먹고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먹고 살고 서로 간섭 안 하고. 그걸 제일 먼저 누가 그걸 주창했냐면 불가침 협정. 불가침 협정을 누가 먼저 만들었어요? 박정희가 만들었어요. 74 공동성명. 7월 4일날 공동성명. 불가침이라는 게 왜 서로 간섭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윤석열 정권은 정권 들어서자마자 간섭하기 시작한 거예요. 세계는 하나라는 데부터요. 그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그러면 이제 저 우파들 막 난리들 나는데요. 중국도 제일 먼저 개척, 시장 개척을 하고 국교 정상화한 게 노태우 아닙니까? 북한도 먼저 갔다 온 게 박정희고 공동성명도 먼저 발표한 게 박정희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앞에서 일은 다 저질러 놓고 뒤에 좀 수습해가지고 우리나라 이득이 되게 만드는 우리 진보 대통령들이 이득이 되게 만드는 거야. 중국도요. 수출하고 수입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중국에다 수입하고 수출하고 하면은요 어마어마하게 이득을 봤어요. 중국에다가 수출하고 수입하면 이득을 봤다고. 한참 중국하고 수입 서로가 국교 정상화한 뒤로 사이가 좋을 적이에요. 서울의 명동에 가면요. 서울 명동이 얼마나 큽니까? 명동에 가면 발디딜 틈이 없어요. 중국 교포들이 와가지고 화장품 가게고 어디 가게고 막 아주 식당이고 막 발디딜 틈이 없어요. 다 중국 교포들이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행 와가지고 돈을 풀어대는 거야. 막 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요. 수출하고 수입하고 우리도 관광 가고 거기도 관광 오고 하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우리가 이득을 봤어요. 어마어마하게. 미국에다 수출하고 수입하는 것보다 더 이득을 봤다 이 말이에요. 중국에다 하는 게 훨씬 더. 아시겠어요? 자기네가 시장을 개척을 했어. 노태우가. 근데 우리 진보 측에서 이득을 보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개척은 자기네가 했지만. 근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가만히 있는 중국을 느닷없이 그냥 쓰셔야 되는 거야. 느닷없이 쓰셔야 돼.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확 돌아서 버린 거지. 그러니까 중국에다 수출해도 지금은 적자예요. 중국 사람들 심리를 건드려서.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사상과 이념이 서로 뭐 티격태격 하는 일이 없는데, 할 일이 없는데 중국하고는. 일본이 옛날에 왜 그렇게 돈을 번지 아세요? 등거리 외교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등거리 외교. 우리가 등거리 외교를 하고 일본은 점점 한 3, 40년을 갖다가 경제가 폭망하고 있었어요. 윤석열 대통령 나오기 전까지도. 아시겠어요? 그리고 일본에다가는요, 지금 일본에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일본에다 수출하고 수입을 하잖아요. 하면 할수록 손해야. 수출하고 수입하는 게. 수입이 더 많아, 수출하는 것보다. 그 관광객도 우리가 가는 게 더 많아요. 일본 사람 오는 것보다. 그냥 할수록 손해야, 일본은. 미국에다 아무리 많이 해도 조금밖에 안 나와. 미국 놈이 어떤 놈들인지 아세요? 에이, 이거 참말로. 그리고 지금 정권은 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앞으로 2년 8개월 대통령 물러나면 그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때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그때 모든 게 하나하나 다 뽀록나면은 지금 한동훈이가 그거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동훈이가 윤석열 그거 힐드 치고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냐고. 절대 못합니다. 어린 적도 없어요. 어떻게 장래일을 생각을 못해. 그게 정무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정무 감각이. 정무 감각이 제로야. 지금 정권. 거기 요직에 있는 사람들 다 그래요. 국무위원서부터 그 당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그 당 사람들. 원희룡이나 나경원이나 다 똑같아요. 정무 감각이 제로야. 제로. 대통령 물러나면 그 무난할 것 같냐고 지금 생각하기에. 이건 뭐 이재명이가 그 사람들 뭐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는다고. 국민들이 대번에 내년 후내년에 지선이지요. 지선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앞서면요 대번에 후내년서부터 정권 누수 현상이 일어나. 정권 누수 현상. 그렇게 되면요 2년 앞으로 내년 후내년에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앞서가잖아요. 윤석열이 아무 힘을 못 씁니다. 아무 힘 못 써요. 이게 그래요. 제가 한번 제가 드릴 말씀, 우리 진보 진영에 있는 구독자들도 몇 명이 구독하셨어요. 한 10명 가까이 구독했더라고. 내가 보니까 들어가 보니까 전부 진영, 그 사람들은 진보 보수층 구독자들이 한 10명 나한테 가입을 했더라고. 구독을 눌렀더라고요. 구독 눌러줘서 고맙소이다. 고맙기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 최상병 사건도요 특검은 헌해 안내 할 일이 아니에요. 원래 보수에서 정권 잡았을 때도요 군대에서 사건 하나만 일어나면요 박정희 때도 그랬어요. 전두환 때도 그랬고 노태우 때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다 그랬어요. 박근혜 때도 그랬고 저 이명박 때도 그랬어요. 군대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요 그 사단장 모가지 쳤어요. 그 사단장이요 사표 내고 구속 아니면 사표 내버려. 사표. 그 사단장 자리에서 물러나고 그리고 진급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군대에서요 사건 안면하려고 벌벌 기었습니다. 별자리들 사병들 구타하지 마라 이러고 막 그때 그랬어요. 별 하나 더 다루려고. 지금 있는 일이요 최상병 사건이 이렇습니다. 사단장이 사람 빠졌으니까 들어가라고 온 거 아니까 물속에 안전복도 안 입히고 그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사단장 대통령으로서는요 그 사단장한테 사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깔끔하게 받으면 돼. 사표. 사단장 물러나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기 전에 대통령이 먼저 화를 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단장이 돼가지고 안전복도 안 입히고 사병을 들여보낼 수가 있냐. 대통령이 먼저 막 불같이 화를 내고 그 사단장을 갖다가 직위 해제하고 전역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구속하던가. 대통령이 먼저 그랬어야 된다니까. 우리가 말하기 전에. 원래 옛날에 그렇게 해왔어요. 보수에서 정권 잡을 때도 그렇게 했다고 말이에요. 근데 무슨 연유인지 뭐 김건희랑 뭐 연루됐다는 말도 많이 참 이쪽 저쪽 많은데 그거 확인된 얘기 아닌 이상은 제가 여기서 말을 할 필요 없어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지금 국회에서 뭐 전화가 뭐 서로 통화했느니 카톡을 했느니 많이 나와요. 지금 뭐 그것도 아주. 근데 저는 여기서 그 얘기는 안 할 겁니다. 보수 입장에서 보더라도 옛날에 그렇게 했다고 말이에요. 보수 대통령으로부터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무슨 연유냐 이 말이에요. 무슨 연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기 전에 먼저 화를 내야 돼. 진짜 용산에서 화를 낼 거 그런 데다 화를 내야 되는데 엉뚱한 데다가 경로했다고. 대통령이 경로했대. 그런 데다가 경로를 해야 돼. 대통령은 그런 데다가. 오늘 대통령이요 거기 뭐 축사하러 가가지고 전당대회 한동훈이 당선됐는데 축사하러 가가지고 무슨 뭐 9개월째 뭐 경제 성장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그건 성장을 하는 것만 작년보다 조금 성장 더 했다는 거지 수입하고 성장하고 뭐 얼마나 마이너스가 난가 그걸 계산해야 돼. 그건 말을 안 해. 성장한 것만 얘기해. 조금이라도 성장한 건 성장한 거지. 성장하면 뭡니까? 수입한 게 더 많은데 그러면 적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 수치가 200위로 밀려난 거예요. 200위. 208개국 조사를 했는데요. 200위로 밀려났다 이 말이에요. 경제 수치가. 역대 보수 대통령이 다 군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요. 대통령이 먼저 화를 냈다 이 말이에요. 보수는 화를 내야 되는 거예요. 보수는. 그런데 실제 국방 말로만요. 북한 뭐 국방 그렇게 국방 뭐 그러지 종북 세력 그러지 말고 그런 데나 그런 거나 잘해야 되는 거 그런 거.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하기 전에 대통령이 먼저 화가 나야 된다고. 그 사단장한테 무슨 연유냐 이 말이야. 이거는요 보수나 진보를 떠나서 하는 얘기예요. 옛날 보수 대통령도 또 그렇게 했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가차없이 쳐내버렸다 이 말이에요. 보수 대통령도.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국회에서도. 왜 가만히 있는 사람도 허야 될 일은 그런 걸 갖다 안 해가지고 긁어 부스러 만드는 거예요. 당신네들이. 말이요 막걸려 이게. 그럼 왜 이렇게 부인이 다 합니까? 일을. 부인이 뒷구녕으로 왜 이러쿵저러쿵 부인이 다 해. 전화로. 사단장 이런 사람들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대통령 부인이 그래. 왜 뒤에서 암암리에. 그리고 엊그저께 주가 조작 사건 그것도 검찰로 불러서 했어야지. 검찰로 안 부르고 김건희가 부르는 대로 검찰이 가서 해? 김건희가 검찰을 소환하는 겁니다. 이거는 말이요 막걸리요. 세상에 대통령 부인이 검찰을 소환해서 자기가 조사 받고 싶은 데 가서 몰래 조사를 받았다? 그것도 받았는지도 몰라. 들어가는 거 확인은 사람이 없으니까. 확인은 사람이 없어서 그것도 모른다 이 말이야. 종로 어디서 했다는 그 비밀이라는데 비밀로? 그런 게 비밀이었어. 역대 대통령들도 다 조사받을 때 검찰에 와서 받았습니다. 근데 역대 대통령보다 더 유명하신 분이야? 몰래 가서 받게?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5년짜리 정부가 겁이 없습니다, 이거. 그러고 뭐라고 했습니다? 특검을 왜 안 합니까? 무서워서 하는 겁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진역 갈까봐. 왜 특검 반대합니까? 무서워서 하는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 진역 갈까봐. 그 내가 유튜브에서 어떠다가 친일파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냥 들어서 댓글 안전소리 댓글을 답니다. 자기네들은 허구한 날 종북 세력이라고 하면서. 보세요. 지난 선거 때 허구한 날 한동훈이 종북 세력이라고 하고 다녔어요. 마이크만 잡으면 올라가면 종북 세력이래요. 그랬지요?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는요, 단 한마디도 한동훈 한자도 꺼낸 적이 없어요. 한동훈 한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그리고 친일파란 얘기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재명 대표는. 단 한 번도. 당신네들이 할 말은 생각 안 하고 우리가 뭐를 한마디 하면 막 그러고 완전 폭력 집단이야. 이게 폭력 집단입니다. 폭력 집단. 그리고
진 보수가 아닙니다. 보수는 그런 폭력 안 해요. 진짜 보수는요 그렇게 폭력 안 쓴다고요. 그럼 막말 그렇게 안 합니다. 당신네들끼리 전당대회 하는데도 당신네 후보들끼리도 그렇게 막말하더라고. 우리한테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건 보수가 아닙니다. 그건 극우지 보수가 아니라고. 극우지. 극우들이 그런 짓 합니다. 극우가. 내가 한 말은요 지금까지 다 팩트에 의해서 근거 팩트에 의해서 한 말이지 내가 지어내서 생각한 말 하나도 없어요. 경제가 지금 200위 북한한테도 경쟁 수치가 뒤졌다 이 말이야 이 양반들아. 얼마나 북한 팔아. 아마 저 국힘 당은 북한이 없으면 정치 못했을 거야. 북한이 없으면 정치 못했어. 그저 북한 팔아가지고 지금 몇 년째야 북한 팔아가지고. 에? 북한 팔아가지고 60년 65년 60년이 넘었어. 북한 팔아가지고 정치연대가. 북한 장사 잘해 먹었지. 북한 없으면 어떡할 뻔했어? 아이고 참말로. 그리고 옛날에 어땠어요? 나 옛날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파들이 김대중 대통령이 되면은 김대중이가 대통령 되면은 3일만 있으면 저 북한의 인공기 중앙천에 인공기가 꼽힐 거래. 중앙청에 인공기가 꼽혀서 다 남한이 다 북한으로 넘어갈 거래 다. 과연 그랬어요? 그때 그랬어요 그구들. 아, 나 많이 들었어요 그런 소리. 김대중이 대통령 되면 3일 만에 중앙청에 인공기가 꼽혀 있을 거라고. 김일성이한테 나라를 다 내줄 거래 3일 만에. 그랬냐고. 말 좀 해봐. 할 말 있으면 말 좀 해보라고. 노무현이 대통령 또 후보 나왔을 때 그런 비슷한 얘기 또 하더라고. 그런 얘기 또 해. 과연 북한으로 넘어갔냐 이 말이야. 이재명이가 또 인기가 좋으니까 이재명한테도 종북 세력이라고 그러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는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친일파란 얘기, 친일파 세력이란 얘기 선거 유세 때 마이크 잡고 한 적이 없다 이 말이야. 왜래 우리가 보수야? 건전한 보수. 당신네들은 극우고. 따지고 보면 점잖해 우리가 차라리. 그리고 단 한 번도 이재명 대표께서는요 인신공격을 안 했어요. 경제 정책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는 지금 잘못하고 있는 국가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했지 단 한 사람도 대통령이 됐던 한동훈이가 됐던 단 한 사람이라도 인신공격이 한 적 없어요. 그거에 당신네들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야. 진짜 우리가 보수야. 건전한 보수. 알고 보면. 자, 그래서 오늘은 참 하도 열불 나는데요. 아, 이제 제발 이제 우리끼리 그만하자고요. 어제 허재영 기자가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전화 걸어서요 다 확인했답니다. 이거 팩트라고 그러더라고. 확인했대요 자기가. 허재영 기자가 확인했는데 이재명 대표께서 김민석이를 참 최고위원 중에서도 수석 최고위원을 했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있답니다. 그건 이재명 대표는 그런 얘기 함부로 못해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선거법에 걸리지요. 그래서 함부로 못하고 소문에 의하면 그 비서진들이나 누가 어디서 흘렸는지 모르겠어요. 비서진들이.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러고 김민석이도요. 김웅이 촛불 집회 하는 놈 김웅이하고 뭐 형제지간이니까 안 된다. 뭐 내각제 신봉자라서 안 된다. 다 없는 말 지어내가지고 김웅이랑도 형제지간이지만 다퉜대요.
김웅이가 좀 조국을 지지하는 것 같아가지고 조국 신당을 지지하는 것 같아가지고 김민석이가 좀 짜증은 안 나와요. 그래서 속상해 했대요. 이재명 대표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 형 때문에 참 입장이 곤란하고 화가 난다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랬대요. 김민석 국회의원한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도 성남시장 할 때 우리 형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팠다. 우리 형 때문에. 그 심정 안다. 김민석이한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근데 뭔 김민석이가 김웅이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얘기 합니까? 그래. 좀 그만해요, 좀 이제. 그리고 김민석이 알고 보니까요. 누군가 확인했대요. 김민석이한테 자기는 내각제도 꺼낸 적이 없대요. 내각제도 꺼낸 적이 없답니다. 근데 내각제 신봉자는 안 되고 김웅이랑 저거에서 안 되고 아이고 말들이 그렇게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지지해주고 그러면 그냥 우리도 대충 그렇게 알았으면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우리 진보 유튜버를 우리 이재명 지지하는 진보 유튜버들끼리도 그래요. 그래. 우리 저 이송원 동지하고 정선수 TV하고는 우리 옛날부터 강력하게 정선수 TV가 정확한 말을 했어. 이재명 우리 이송원 동지는 이제 엊그저께서부터 얘기했고 정선수 TV는요 처음부터 몇 개월 전서부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사람 내각제파가 아니다. 내각제 좋아하는 사람 아니다. 그리고 김민웅이하고 형제지만은 절대 같이 하는 사람, 사상과 이념을 같이 하는 사람 아니다. 어리지만 나이는 어려요. 어린데 나 참 그 친구 정확한 말 하더라고. 좀 고집이 세서 그렇지 진행하는 게 좀 매끄럽지가 않아서 그렇지 정확한 말인 거예요. 그 사람이. 정선수 TV. 그리고 또 우리 또 이승원 동지도 역시 또 같은 맥락에 똑같은 얘기 했어요. 그리고 또 EQTV도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김민석 지지로. 정봉주는 그렇고 이제 김병주 의원은 2위를 달리니까 2위를 달리니까 최고위원 되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지금 5번째 달리는 이현주가 위험해요. 그래서 이현주를 찍어줘야 되고 우리는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김민석이를 찍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제 투표를 하려고 그래요. 아직 경기도에 아직까지 투표 아직 날짜가 남아 있어서 경기도 투표할 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지들. 아유 이거 티셔츠 이거 비싼 거 누가 선물해줘서 비싼 티셔츠 이거 20만 원인가 25만 원 줬다는데 이것도 좀 이상하네. 좀 커 약간. 그래서 우리 동지들 참 이제 너무 막말로 욕하게 되면요 나만큼 욕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욕 안 해서 그렇지. 아주 전부 다요. 왜 그러냐면은요 우리 동지들이 왜 지금 신경이 날카로워졌냐면요 이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동지들이 신경이 아주 그냥 예민해져 가지고 지금 날카로워져 아주 핏대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당원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조국이가 처음에요. 이낙연이 그 꼴을 했지요. 문재인이가 그 꼴을 했지요. 이낙연이 그랬지요. 저 윤석열이 우리 편인 줄 알았더니 그는 써봤지요. 조국이 그랬지요. 응? 조국이 그렇게 배신했지요. 김두관이 또 그렇게 배신하지요. 거기다가 또 저기 경기도지사 김동연이 그랬지요. 저 종로 철석같이 믿었던 종로 곽상원이 곽상원이가 누굽니까? 노무현 대통령 사위라는 놈이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그렇게 배신 때리지. 그러니까 우리 동지들이 아주 너무 예민해져가지고 지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요. 누가 건드리면 쌍욕 나오게 생겼어요 지금. 한두 놈이야지 배신하는 게 한두 놈이야지. 그렇게 정무감각에서 우리 당원들하고는 정반대로만 가고 자빠졌어요. 반대로. 아이고 정말 참.
이래 돼가지고 당원들이 너무 지금 250만 당원이 너무 예민해져가지고요. 지금 저 김두관이 모르겠. 물론 김두관이가 페이스북에다가 뭐 자기 뭐 커뮤니티인가 페이스북인가 어디에다가 그렇게 올렸다고 그러더라고. 쓰레기 당원들이라고. 아, 민주당은 쓰레기 당원들이에요, 민주당이.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김두관이가 올린 게 아니고 밑에 있던 사람들 뭐 비서진이 그렇게 올렸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김두관이가 막 뭐라 그래가지고 그걸 내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비서진도 미친놈이지 그래. 어? 우리 민주당원이 쓰레기야? 그나물이지 뭐. 애비가 그러니까 씨발 밑에 새끼들도 그따위 말을 했겠지. 뭘 비서진이 하든 뭐 그게 똑같은 생각이겠지. 뭘 그래. 다행히 그걸 내리고 뭐 사과의 말 뭐 한다든가 뭐 좀 무슨 얘기가 있는지 모르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거의 30분을 했네요.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댓글 좀 많이 좀 달아주십시오.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고요.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고 이렇게 선전 좀 많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